안녕하십니까. 소설가 출봉 정항암입니다. 계속해서 예문과 함께 소설 쓰기의 시점을 강의하겠습니다. 소설 쓰기 시점, 3인칭 전지적 시점 또는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문 전지와 같은 것입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 또는 객관적 시점이 동적인 서술을 하는데 필요한 기법이면 3인칭 전지적 시점 또는 전지적 작가 시점은 여러 인물이 동시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독자에게 말해줍니다. 즉 화자 또는 내레이터가 작가로서 등장인물이나 사건의 외부적인 표현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 의식, 정서, 동기 등 여러 유형의 심리적인 내면까지도 설명하고 해석하는 기법입니다. 특히 요즘 사회가 첨단 지식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고 있어서 사람들의 사고와 인식이 과거보다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작가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고와 행동 양식을 여러가지 유형의 등장인물을 통해 그들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감정을 비롯하여 전달해야 하는 지식과 정보가 풍부해야 합니다. 작가 자신이 사고력이 보통 사람에 비해 뛰어나야 등장인물을 통해 수준 높은 사상과 감정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가가 구선 3인칭 전지적 시점 또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 있어서는 수준이 낮은 작품이 되고 맙니다. 작가는 감동을 주는 좋은 지문을 쓰려면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사회와 사물의 본질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묘사가 가능한 3인칭 전지적 시점 또는 전지적 작가 시점과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하며 장편 소설 쓸 때 많이 쓰는 시점입니다. 작가는 3인칭 전지적 시점 또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역량과 테크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으며 그 기교에 의해 다른 작가와 차별화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시점은 등장인물이나 사건에 관해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화자 또는 내레이터가 다 알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은 등장인물의 사상이나 감정, 정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작가는 3인칭 전지적 시점 또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등장인물도 필요에 따라 바꿔가면서 등장시킵니다. 작가는 등장인물이 말이나 행위 중 선택하는 것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등장인물을 퇴장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아무런 인물이 없어도 사건들을 묘사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예, 3인칭 전지적 시점 또는 전지적 작가 시점. 다운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인기척을 하면서 사모님 형 곁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귀에 리시버를 끼고 음악 감상할 뿐 겉들도 보지 않아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의기소침해졌다. 번시 먹었던 대로 말할 용기가 없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품은 생각을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지금이 아니면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마음을 가다듬었다. 다운은 사모님 형에게 말했다. 저 거시기 성님, 성 뭔데 그래? 저 거시기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래? 그럼 밥값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사모님 형은 선수를 쳤다. 사모님 형은 다운에게 다시 말했다. 무슨 생각으로 작은 아버지한테 쌀을 보내지 말라고 편지를 보냈지? 변명할 필요도 없으니 지금 당장 집을 나가. 사모님 형은 도끼를 품은 눈으로 명령했다. 다운은 사모님 형이 동서고흥을 통해서 악명 놓기로 유명한 도적보다도 더 매몰차고 인정머리가 없다고 느꼈다. 이런 멀찍한 사람을 휘붙이라고 믿었던 것이 후회스럽다.
어머니가 꼭 필요할 때 비상금으로 쓰라고 팬티 주머니에 넣어주었던 천금 같은 2,500원을 몽땅 내주었던 것을 생각하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었다. 지난해 12월 하순이었다. 다오는 아버지 전 상사라는 제목으로 편지 한 장을 고향집에 보냈다. 혹시라도 사모님 형이 집에 찾아와서 곡식을 달라고 사정을 해도 절대로 보내지 말라는 내용을 글로 썼다. 가사가 기오는 바람에 1년 내내 피지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어봤자 6명이나 되는 가족들이 한겨울을 나기도 뻣뻣한 형편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생각이 달랐다.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배를 골더라도 천리타양에서 고생하고 있는 다운에게 없는 것도 구해서 보내주고 싶었다. 쌀을 7톤감 안에 가득히 담아서 보냈다. 사모님 형은 이런 보람도 없이 서울로 올라오려고 목포로 나오자마자 남에게 팔아버렸다. 다오는 역지사지라는 말을 생각해봤다. 14살 철부지가 가족들을 걱정하는 마음에 편지를 보냈다면 기특하게 생각할 일이었다. 어린 동생들을 데려다가 천리타행에서 구두닦기나 시키고 생떼 같은 배까지 굶길 일이 아니라 노동판에서 중노동을 하더라도 어른 동생들 배까지 굶기지 말아야 했다. 다오는 그 정도 사회 분별이 있는 유인이라면 이런 일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사모님 형이 다운에게 접근했던 의도가 돈을 빼앗기 위한 술수였다. 하지만 더 이용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영하 10도를 밑도는 추운 겨울에 더구나 캄캄한 밤중에 밖으로 내쫓았다. 다운은 옷벗다를 챙겨들고 거리로 나왔다. 발길이 닿는 대로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음력으로 정월 초다새의 날은 설을 지는 연휴에서 상점들이 문을 열지 않았다. 달이 이미 저문 탓에 온 세상이 정막강살처럼 어두웠다. 정처 없이 걷다 보니 동대문 시장 주변까지 왔다. 소설가 출봉 정항암의 대하소설이자 자전 장편소설 세번의 운명 시리즈 권조 제1권과 개정판 시리즈 8권 중 제1권 질경이 꽃피는 날이 서울 나들이를 이용한 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3인칭 관찰자 시점 또는 객관적 시점과 3인칭 전지적 시점 또는 전지적 작가 시점의 두 예문을 비교해보면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작가는 3인칭 전지적 시점 또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등장인물이 사고나 감정, 내적인 동기뿐만 아니라 은밀한 말이나 행동까지도 공공연하게 결정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기 작가나 특별한 소설가는 거의 이 3인칭 전지적 시점을 즐겨서 사용합니다. 작가가 그 작품에 등장한 인물의 외면과 내면을 전부 알고 긴장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행동에 관한 설명 및 심리적 변화까지도 해석하는 것이 3인칭 전지적 시점입니다. 복수인칭 시점, 복수인칭 관찰자 시점 또는 객관적 시점, 나를 포함한 다수 우리로 표현되는 1인칭 복수 시점은 1인칭 시점의 나처럼 많이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등장인물이 나라는 한 개인이 아니라 나를 포함하여 2인칭의 복수인 너희들도 포함하여 1인칭 복수인칭으로 묶어서 같은 입장인 동료의 생각이나 가치, 행위 등을 공통 분모에 의해 오직 객관적 시각에서 현실을 보고 표현해야 할 때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를 들면 복수인칭 관찰자 시점, 객관적 시점. 우리가 분석한 트럭은 폭격으로 파괴된 시가를 지나 전장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포성과 총성이 더욱더 가깝게 들려왔다. 대기는 온통 화약 냄새로 오염된 것 같았다. 트럭은 뿌옇게 사막의 흙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했다. 우리는 덜컹거리는 트럭 위에서 쉬지 않고 군가를 부르며 처음 보는 월남의 풍경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트럭이 지날 때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따이한 넘버원 하고 함성을 지르는
주민들과 아랫도리를 벗은 어린 아이들이 엄지손가락을 지켜들고 미소 짓는 모습은 가슴에 찡한 기회를 전가했다. 우리는 몇 시간 뒤 호이안에 주둔하고 있는 여단 본부에 도착했다. 일몰이 지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포성과 총성이 난무했다. 김창동의 순간에서 영혼으로부터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복수인식 전지적 시점, 전지적 작가 신점. 복수인식 작가 관찰자 시점은 나를 제외한 다수인으로 써서됩니다. 3인칭 복수인칭 대명사는 그들입니다. 이 시점은 사회소설이나 단체를 소재로서 쓸 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데 개인의 정서나 감정이 농밀하게 투영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작가에 의해 전체적인 외적 형태라든가 분위기만을 표현할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수인칭 전지적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은 철저하게 제3의 서술자입니다. 그래서 3인칭 제한 시점보다 더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수인칭 전지적 시점 또는 전지적 작가 시점.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부상자 대책위원회는 사태 수습을 위해 모임을 갖고 대책을 강구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의견 일치가 어려웠다. 인천시 측과 협상이 결렬되고 나서부터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도 문제였다. 유가족들과 부상자 가족들은 버스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가도 방송하는 실력 행사로 나왔다. 팜프렛을 제작해서 길에 뿌렸다. 인천시와 중구청을 비롯한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 기물을 부수고 몸싸움을 하는 등 거친 행동도 선전했다. 다운은 그들 행동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폭력 사태는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뿐 해결책이 아니라고 믿었다. 소설가 철봉 정항암의 대하소설이자 사전 장편 소설 세번의 운명 시리즈권과 개작판 시리즈 8권 백만장자가 되는 길이 라이브 호프집에서 일어난 일을 인용한 글입니다. 다음은 쉬운 소설쓰기 제6장 어조어법 상징 또는 이미저리와 이미지 중 어조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